1. 우리나라의 국명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2.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3.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영효입니다. 4. 태극기의 문양을 설명해 보세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5. 태극기의 모서리에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하는 사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곤감리입니다. 6.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며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 태극기의 흰 바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앙의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존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전통적으로 한민족을 나타냅니다. 9. 3.1절, 현충일, 제헌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9. 국경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10.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다는 날은 언제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10일. 현충일에는 국기를 어떻게 개항해야 합니까? 기뽕에서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조기 개항을 해야 합니다. 10일.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 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항합니까? 기뽕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개항합니다. 12.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13.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4.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15. 우리나라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15. 1936년 안익태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16. 애국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익태입니다. 18.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19.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20. 무궁화의 의미를 말해보세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는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22. 훈민정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23.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24.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25.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26.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26. 고려시대에는 개성,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불리었던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27.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무엇입니까? 원입니다. 28. 대한민국의 화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전, 지폐, 수표입니다. 29. 500원 동전에 새겨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학입니다. 30.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31. 1000원에 그려진 인물은 무엇입니까? 퇴계 이황입니다. 31. 대한민국의 화폐 중 1000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퇴계 이황입니다. 32. 5000원에 그려진 인물은 무엇입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32. 대한민국의 화폐 중 5000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33. 만원에 그려진 인물은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33. 대한민국의 화폐 중 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34. 5만원에 그려진 인물은 무엇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34. 대한민국의 화폐 중 5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35. 큰 금액의 돈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는 무엇입니까? '수표입니다. 36.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할 때 사용하는 동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원, 50원, 100원, 500원입니다. 37.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폐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입니다. 38.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38.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39.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한라산입니다. 40. 강원도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설악산입니다. 41. 국제 관광지로 한라산이 있으며 여자, 바람, 돌의 세 가지가 많아 삼다도라고도 불리는 섬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입니다. 41.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입니다. 41.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42.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마라도입니다. 43.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 국계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곳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44.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입니다. 45. 우리나라 동해상에 위치해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울릉도입니다. 46.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입증되었지만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46. 동해에 있는 바위 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산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46.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으로 역사 속 명칭으로 우산도로 불린 곳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47.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주겠습니다. 48. 우리나라의 서쪽, 남쪽, 동쪽의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서해, 남해, 동해입니다. 49.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동해입니다.
49.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동해입니다. 50. 한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우리나라 서쪽의 바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서해입니다. 51. 낙동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우리나라 남쪽의 바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해입니다. 52.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으로 서쪽 바다와 만나는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강입니다. 53.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강은 무엇입니까? 압록강입니다. 54.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흐르는 강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입니다. 55.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은 무엇입니까? 금강입니다. 56.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와 이어진 우리나라 국토를 지형적으로 일컫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입니다. 57. 한반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된 곳을 말합니다. 58. 우리나라의 계절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으며 계절별로 특징이 뚜렷합니다. 59. 포근하고 따뜻하나 황사가 있으며 꽃이 많이 피는 우리나라 계절은 무엇입니까? 봄입니다. 60.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쬐을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지랑이입니다. 60일.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지대 황토 고원 등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화하는 현상 또는 강화하는 흙먼지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사현상입니다. 62.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의 추위를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샘 추위입니다. 63.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에 부는 쌀쌀한 바람을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샘바람입니다. 64. 우리나라의 계절 중 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포근하고 따뜻하여 꽃이 많이 피며 꽃샘 추위, 황사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65. 무덥고 습하며 태풍과 장마가 있는 우리나라 계절은 무엇입니까? 여름입니다. 65. 우리나라 사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66. 여름철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를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마입니다. 67.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강한 비를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호우입니다. 68.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며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풍입니다. 69. 우리나라 계절 중 여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며 태풍, 장마, 집중호우가 나타납니다. 70. 선선하고 건조하며 단풍이 물들고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는 우리나라 계절은 무엇입니까? 가을입니다. 70. 강원도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데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가을입니다. 71. 가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식물의 잎이 붉은색이나 누런색으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단풍입니다. 72. 우리나라 계절 중 가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선선하고 건조하며 단풍이 물들고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73. 눈이 내리고 춥고 건조한 우리나라 계절은 무엇입니까? 겨울입니다. 74. 겨울철 대개 3일은 추위가 계속되다가 다음에 4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주기적 기후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만사온 현상입니다. 75. 우리나라 계절 중 겨울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춥고 눈이 내리며 건조합니다. 76.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었던 도시는 무엇입니까? 서울입니다. 76.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도시는 무엇입니까? 서울입니다. 77. 서울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성문인 사대문의 명칭을 말해보세요.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입니다. 78.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도성의 동쪽 정문은 무엇입니까? 흥인지문입니다. 79.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도성의 서쪽 성문은 무엇입니까? 돈이문입니다. 80.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도성의 남쪽 정문은 무엇입니까? 숭례문입니다. 81.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도성의 북쪽 성문은 무엇입니까? 숙정문입니다. 82. 서울의 문화재인 5대 궁궐은 무엇입니까?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입니다. 83.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며 해운대 바닷가가 유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84. 신라시대의 중심 도시로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 유적과 유물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경주입니다. 85. 1980년 5월 18일에 민주화운동의 주권 장소가 되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87.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경일입니다. 88. 1919년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삼일절입니다. 89. 삼일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90.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제헌절입니다. 90일.
제헌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92.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92.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93. 광복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94. 단군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94.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95. 개천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96.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한글날입니다. 97.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98. 정부가 특정한 날을 지정해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념일입니다. 99.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은 무엇입니까? 식목일입니다. 100. 식목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100일. 어린이들이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102.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정환입니다. 103. 어린이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백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은 무엇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빼고. 어버이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입니다. 106.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107. 스승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정한 날입니다. 108.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명복을 빌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은 무엇입니까? 현충일입니다. 108.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태극기를 기봉에서 김면의 세로만큼 내려 개양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현충일입니다. 109. 현충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명복을 빌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110. 우리나라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국군의 날입니다. 111. 국군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정한 날입니다. 112.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근로자의 날입니다. 113.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